이게 기복한 점도 맞을까? 아닙니다. 저희는 의지의 한국이라 기법하시는 건 거의 없습니다. 기법하신 줄 알았는데 다시 오고 그러세요. 자, 그러면 타이틀 레코드. 저번 챕터에 이제 소유권은 얘기했죠. 네, 그러면 내가 소유권이 있다라는 걸 나만 알고 있으면 그게 소유권입니까?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가끔 예를 잘못 들었나? 하여튼 제 와이프가 와가지고 나 너무 착하지 그러면 지가 착하다 그러면 착한 겁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집이 내 거다 그러면 내 겁니까? 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거 쉽게 얘기하면 법원에 가서도 적어도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법적인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처럼 이 집이 내 거다라고 하면 내 거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류 들고 있는데 이 서류를 나만이 이해하고 있고 나만이 인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레코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틀 레코드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을 사면 타이틀을 레코드를 한다고 하죠. 그게 뭐냐면 카운티 레코드 디파트먼트에 가서 카운티 클럭에다가 수입인지 스탬프를 돈을 내고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카운티에 있거나 누구나 와서 죄송합니다. 누구나 와서 그 레코드된 걸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코드를 퍼블릭 레코드라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와서 이 땅 주인이 나이라고 레코드되어 있는 걸 보면 그러면 이제 야 이거 내 땅이야. 그럼 뭘로 증명해? 퍼블릭 레코드에 올라가 있어. 그럼 그래. 서로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레코드. 그래서 내 땅임을 증명하는 게 레코드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레코드가 돼야 이 땅이 정말 이 사람 땅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왜? 사셨다가 파시고 샀다 팔고 한 게 다 레코드가 돼 있으면, 그렇죠? 맨 마지막에 사신 분이 이거 이 집 진짜 다 갖고 있는 거네. 거꾸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트래킹을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다 줬어. 그럼 저분도 다 가진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레코드가. 퍼블릭 레코드라고 합니다. 모든 인포메이션 어떤 것들이 되냐면 parcel of the real estate in the city or county. 그래서 그 real estate이 있는 곳의 city나 county의 레코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시카고에 사시는데 돌아가셨다 그러면 내가 일리노이에 가서 그 카운티에 가서 레코데이션을 뽑아와서 상속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도 내가 메릴랜드에 살고 있으니까 메릴랜드 로이어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등록과 모든 법적인 절차는 그 땅이 있는 스테이트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 땅이 왜 그 스테이트에 레코드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레코딩이라는 건 the act of placing document in the public record예요. 그러니까 다큐멘트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다가 placing, register 하는 걸 레코딩이라고 하고요. Land must be recorded in the county 어디에? Where the land is located. 그 땅이 있는 곳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액트 하는 걸 constructive notice라고 해요. 알리는 거잖아요. 노티스. 그리고 여러분들 가끔 가다 보면 뭐 이렇게 조닝이나 뭐 공사할 때 막 붙여놓고 하잖아요. 노티스죠. 이게 뭐가 들어올지 다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들어오니까 히어링 언제 한다고 날짜 적혀있고 막 그러죠. 노티스예요. 그리고 그거를 알고 있는 실질적인 사람이 쓰는 건 액츄얼 노티스라고 합니다. 누구나 가서 볼 수 있는 건 컨스트럭티브 노티스. 그래서 여기 지금 막 한 말 나오네. 컨스트럭티브 노티스는 일반적으로 그냥 퍼블릭 레코드에 있는 들어가 있는 모든 레코드를 컨스트럭티브 노티스라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인스펙션을 하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를 액츄얼 노티스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거. 그다음 인콰이어리 노티스는 뭐냐면 내가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그게 인콰이어리 노티스가 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레코드가 되면 이게 뭐예요? 사슬처럼 엮이죠. 그래서 이거 체인 오브 타이틀이라고 해요.
record of the properties ownership이 어떻게 이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chain of title이에요. 다만 여기서 알아야 될 게 chain of title은 does not include lien and encumbrance or any other document not directly related to the ownership. 오너십에 누가 근저당 걸어놓거나 담보 설정을 걸어놓은 것까지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린이 걸린 게 20만 불 린이 걸렸다가 30만 불 린이 걸렸다가 15만 불 린이 걸렸다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걸었다가 웰스파고 걸었다가 캐피털 머니 걸었다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나오진 않아요. 다만 오너십이 어떻게 간 것만 나오지. 그 아까 이지먼트? 네. 그거는 이지먼트도 다 나오죠. 나오죠. 네. 타이틀에는 그게 더 적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지먼트가 카운티에서 돈을 준다 그랬죠? 그거는 한 번만 주는 거예요? 한 번 원타임. 한 번 사면 돼. 사용년지만 한 네, 번. 한 번. 그러면 이제 그 땅을 팔 때 그 이지먼트랑 같이 팔아야 돼요. 어떤데 그런 거 있죠. 어느 동네 가면 드라이브웨이 같이 쓰면서 집이 세 채예요. 그럼 이 드라이브웨이 누구 거예요? 모르죠. 네, 누구 건지 모르지만 누구 걸 거고요. 다른 두 사람은 뭘 갖고 있을까요? 이지먼트 갖고 있겠죠. 그럼 그 팔 때 이지먼트 받은 돈을 그 사람한테 다시 줘요? 아니죠. 한 번 이지먼트가 생겼으면 그 이지먼트는 계속 캐리오버 돼요. 컨베이 그 되거든요. 처음에 그걸 이지먼트 생길 때 그 살던 주인만 그 돈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게 왜냐면 이지먼트가 없다가 생겼잖아요. 그때는 돈을 받죠. 그러니까 길을 넓히는 바람에 내가 이지먼트가 없다가 생긴 거니까 돈을 받고 주는 거죠. 사용권은. 근데 드라이브웨이 하나에 집 세 채가 있으면 이건 이지먼트를 아예 껴안고 사는 거죠. 처음부터. 예. 그걸 안 하면 이 집을 못 파니까 빌더는 그렇게 안 팔겠죠. 이지먼트는 이미 만들어 놨겠죠. 그러면. 그래서 그 체인 오브 타이틀을 거슬러 올라가서 검사하는 걸 타이틀 서치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ttlement 할 때 타이틀 컴퍼니 가시죠? 타이틀 컴퍼니의 다른 말 뭐가 있을까요? 세ttlement 컴퍼니. 세ttlement 컴퍼니의 다른 말 뭐가 있을까요? 클로징 컴퍼니. 클로징 한다고. 왜? 계약서를 했다가 명의가 이전이 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계약서가 어그리먼트가 돼서 이 계약을 완료하는 걸 클로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계약이 합의가 돼서 끝나는 걸 세ttlement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세ttlement 컴퍼니가 하는 일은 타이틀 인슈런스를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타이틀 인슈런스를 들려면 뭘 해야 돼요? 타이틀을 설치를 해야죠. 여러분이 자동차 보험을 들자 그러면 자동차 회사가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렇죠. 드라이빙 레코드를 보죠. 그럼 드라이빙 레코드 설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의료 보험을 들려고 헬스 인슈런스를 들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뭐예요? 여러분들의 헬스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왜? 이미 아픈 사람은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미 사고를 엄청 내는 사람은 보험을 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타이틀 컴퍼니에서 타이틀 인슈런스를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타이틀 설치를 하겠죠. 그래서 타이틀에 문제가 있으면 인슈런스를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죠. 왜?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죠?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커버해 주는 게 타이틀 인슈런스가 되는 거잖아요.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커버해 주는 게 자동차 인슈런스고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커버해 주는 게 헬스 인슈런스고 타이틀 인슈런스는 타이틀, 내 소유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게 타이틀 인슈런스. 그래서 타이틀 컴퍼니들은 타이틀 설치를 하고요. 그 타이틀 설치하는 과정을 어떻게 앱스트랙트 한다고 앱스트랙이 추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틀을 쫙 뽑아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뽑을 수 있는 데까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이틀 설치는 보통 60에서 80년이 맥시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80년 된 집에서 살아보시면 80년 된 집에서 살아보신 적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저희들한테는 무관하죠. 미국 아이들한테는 갈려있겠죠. 대신 80년 된 땅에서는 살고 있죠. 80년도 넘은 땅에서는 살고 있죠. 그래서 땅 소유권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겠지만 생각해보세요. 빌더가 이 땅을 사서 서브 디비전 하기 전에 나보다 더 했겠죠. 내가 이 땅 샀는데 누가 나도 소유권 있어 그럼 제일 피해보는 건 빌더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거 믿고 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트랜스퍼 할 수 있는 타이틀을 마케러블 타이틀이라고 합니다. Not have serious defect. 다시 말해서 뭐예요? Minor defect는 it's okay.
마이너 디펙트는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파킹하다가 좀 펌핑하고 뭐 이랬다고 보험 만들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몰라요, 걔는 드라이빙 레코드에 안 올라오니까. 지금 드라이빙 레코드에 올라오면 큰 사고가 나면 안 되는 거죠. 시리어스한 액시던트만 안 생기면 되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인슈런스로 커버할 만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어지 않은 디펙트는 시리어스할 것 같은데 부동산에 관계돼서. 왜냐면 이게 가장 이게 큰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시리어스하죠, 우리한테는. 그러나 맨날 다루는 게 50만 불, 70만 불 다루는 애들한테는 뭐 돈 10만 불 갖고 그러냐 이게 되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시리어스하지 않은 문제는 뭐냐면 어느 정도 웨이브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조닝 코드인데 약간 어긋났을 때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빌더블 에리어. 근데 지붕이 요만큼 나왔어요. 그럼 조닝 바이올레이션이에요. 그리고 덱을 지었는데 요만큼 나왔어. 조닝 바이올레이션. 네. 아무도 얘기를 안 했을 뿐. 네. 조닝 바이올레이션이고. 이거 시리어스한 디펙트는 아니죠. 근데 만약에 저걸 했는데 나중에 카운티에서 나중에 인스펙션 와서 이거 지금 조닝 그거니까 네. 원상 복구해라. 해야죠. 그러면은 해야죠. 누가 그걸 내가 해야죠. 네. 내가 해야죠. 그러니까 사기 전에 그 인스펙터 때 그 인스펙터한테 저런 거 다 달라고 하면 되죠? 이거는 서베이에서 나오고 타이틀 컴퍼니 타이틀 서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인스펙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타이틀 설치를 개인이 할 수 있나요? 하실 수는 있는데 법적인 용어를 엄청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레코드가 법적인 용어로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저 설치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나요? 보통 타이틀 컴퍼니에서도 위탁을 하거든요. 네. 정말 독하게 먹으면 하루나 3일 안에는 끝나는데 일반적으로 설치해서 리뷰해서 리포트 나온 데까지 한 2주 걸려요. 그걸 다 리얼터가 리뷰해가지고 아니요, 변호사가 타이틀 설치하는 사람이에요. 그 설치가 완료되면 그 소유권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가 없으면 굳이 타이틀 인슈런스를 안 들어도 되겠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리어스한 디펙트만 없으면 인슈런스를 들어줘요. 네. 그렇죠? 근데 만에 하나라도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왜 의료보험은 들고 왜 그거 하냐고요. 보험은 원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드시는 거잖아. 그렇죠? 사고가 나도 보험료 내니까 커버해주고, 내 집이 불이 나도 보험료가 커버해주고, 내 집에 소유권에 문제가 생겨도 보험이 커버해주고. 보험은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소유권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인슈런스가 무엇을 커버해 주는 거예요? 그 소유권. 소유권에 대해서요? 네. 가장 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부부가 이혼을 해서 한 집에 살다가 부부가 둘이 있었는데 이혼을 하고 한 사람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여기서 살았어요. 이 집에서. 그래서 이혼을 할 때 합의하는 게 뭐냐면 이 집을 팔면 반은 내 거다예요. 근데 지금 당장 안 파면 나중에 팔면 더 많이 집값이 오를 테니까 어차피 네가 살고 있고 네가 모기지 낸다니까 와이프가 오케이 팔면 반 내 거다? 그리고 이 여자는 내가 플로리다로 가서 살아요. 오케이? 이 남자는 이제 혼자 외로우니까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여자친구랑 여기서 같이 살았어. 그리고 여러분들 페이크 아이디 만드는데 얼마 드시는지 아세요? 고등학생들이 페이크 아이디 만드는데 20불. 이 여자한테 자기 와이프 페이크 아이디를 만들어가지고 와이프 큰 것처럼 해가지고 이 집을 남편이 팔았어요. 이 여자가 와이프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어떻게 알아요? 이분이 딱 오너스 팔리시를 안 샀어요. 랜더스 팔리시만 사고. 와이프가
와이프가 똑똑똑해서 딱 문제 봤더니 너 왜 여기 사냐? 몬토니가 이제 샀다? 나 남편 집인데 이 여자가 수고랐어. 그럼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셀만 타고 하는데 뭐 문제 있었어요? 문제는 있었지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문제가 있는지. 그죠?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여기서 뭐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전주인 그 네? 남자. 남편. 그 남편은 잘못했지만 산 내가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 집을 사준 리얼터가 잘못한 거 있어요? 그 집 융자해준 융자쟁이가 잘못한 거 있어요? 아니면 이거 타이틀 설치한 변호사가 잘못한 거 있어요? 누구한테 물어볼 거예요, 이 책임을? 남편한테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편한테 물어야 되는데 그럼 그 남편한테 누가 물어봐야 돼요? 오너스 팔리시가 없으면 내가 물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변호사 가서 그 남편을 내가 소송을 하면 되죠. 네. 그렇죠? 네. 그 소송 비용은 누가 낼 거예요? 내가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인슈런스가 있으면 인슈런스가 있으면 인슈런스가 내는 내죠. 거예요. 보험은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있을 뿐이에요. 제가 얘기했지만 보험은 안 받으시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자동차 보험 왜 받으세요? 사고 났으니까. 사고 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의료보험 왜 받습니까? 아프니까.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집보험 왜 받습니까? 불나서 받는 거 아니에요. 뭐가 나면 받으면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아서 받는 거예요, 인슈런스는. 그럼 저 경우에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내가 팔고 싶으면 파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그러면 다 이제 인슈런스 컴퍼니가 네. 법적으로 해서 합의 봤을 거 아니에요. 그 합의된 돈을 인슈런스 컴퍼니가 내주죠. 난 보험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인슈런스 컴퍼니가 전 남편을 수호합니까? 그러고 인슈런스 컴퍼니가 전 남편을 수하죠. 그러니까 제가 직접, 그러니까 제가 와이프면 와이프가 직접 싸울 필요 없네요. 네? 와이프가 직접 싸울 필요가 없다 이거죠? 어떤 인슈- 와이프요? 그 사람의 엑스 와이프가 싸울 필요가 없죠? 아니죠. 이 사람의 엑스 와이프가 수를 하죠. 이건 이기는 게임이니까 변호사는 개뜨같이 달려줄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 여자가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여자한테 그렇죠. 그럼 이런 인슈런스, 거를- 내 인슈런스 컴퍼니가 네. 이 여자한테 세르먼트에서 합의해서 돈을 물러주겠죠. 그리고 내 인슈런스 컴퍼니가 나를 대신해서 셀러를 쫓아가서 돈을 받아내겠죠. 그럴 경우에 리얼터가 몰랐던 거에 대해서는 아무 법적인 책임. 그러니까 어떻게 책임을 물으실 거냐고. 난 그게 궁금해. 도대체 뭘 잘못했냐고 내가. 아니요. 아니 이 여자가 가짜 여자인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저 셀러 부인이 저 여자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그걸 좀 더 확실하게 그거 찾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셀러가 돼서 너가 정말 와이프하고 꼬치꼬치 깨면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영원한 바이오가 아니 아니잖아요. 뭐 주민등록 한국으로 치면 호적 등본이나 뭐 무슨 그런 거 아니 여긴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다예요. 없어요. 셀러먼트 가서 드라이브 라이센스 외에는 받는 거 없어요. 그걸 갖다서 만들어서 한다고요? 아니 여권도 가짜로 만들어요. 네. 네. 이분 집회도 가짜로 만들잖아요. 이 미국 놈들 위조 집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무조건 타이틀 인슈런스는 들어야겠네요. 직접.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안 들어도 되냐? 네. 다운페이를 내가 3.5%하고 살 수 있어요. 요즘에 1% 다운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쵸? VA론 같은 경우는 100% 파이낸싱이에요. 이 집이 내 집이에요? 은행 집이에요? 은행이요. 그러면 렌더스 포션은 꼭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돈을 안 줘요, 은행이. 왜? 내가 담보로 잡은 게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렌더스 포션 타이틀 인슈런스는 여러분들이 안 들어주면 렌더가 여러분한테 돈을 안 줘요. 그죠? 내가 100%나 1% 다운하고 했으면 99%는 누구 거예요? 은행 거야. 난 안 들어도 돼요. 나 이런 거 있는 1%밖에 없어요. 그럼 은행이 들어주는 거예요? 아니 렌더스 포션이 커버가 되죠. 아니 누가 잃을 게 더 많으냐는 게임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100만 불, 아니 50만 불짜리 집을 20% 다운해서 10만 불 주고 40만 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렌더스 포션 40만 불은 커버가 돼요. 내 포션을 안 들었으면 내거 10만 불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어차피 내가 50만 불을 들어야 돼요. 나는 오너니까. 왜냐면 렌더는 40만 불일 거고. 그럼 렌더가 받아 떨어졌으면 난 50만 불 다 받아야 이게 되지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어차피 내가 1%밖에 다운을 안 했으면 은행이 알아서 하겠죠.
그럼 은행이 알아서 은행 인슈런스가 알아서 하겠죠. 나 말고. 그리고 난 손해 보는 게 겨우 10,000불 아니에요. 난 쟤한테 10,000불만 주면 돼 끝이에요. 집값은 50,000불 올랐는데.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not have serious defect를 결정하는 게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그걸 결정을 했네요. 그렇죠. 타이틀 인슈런스 컴퍼니가 그걸 정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는 조그만 디펙트 있잖아요. 예를 그런 거 되게 많았어요. 옛날에 집 막 부밍 될 때, 셀러먼트 막 사고 할 때, 그럴 때 타이틀 컴퍼니가 전 셀러가 갖고 있는 린을 릴리스를 안 한 거야. 그리고 난 셀러먼트에서 샀잖아요. 타이틀 설치했는데 나는 지금 은행 하나밖에 없는데 은행이 2개가 나왔네? 너 저거 페이오프 안 했다고 아직 레코드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나 셀러먼트한테 가서 가야지? 야, 릴리스 레고 달라고? 근데 갔더니 타이틀 컴퍼니 문 닫고 날라갔네? 그럼 내가 이거 페이오프 됐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페이오프 한 거 증명하시려면 할 수 있어요. 그 레코드 된 거 들고 가가지고 원래 타이틀 인슈런스 컴퍼니에 찾아가가지고 너희들이 인슈런스 들어준 거 근데 그 타이틀 인슈런스가 뭔지 모르잖아. 셀러 타이틀 인슈런스 찾아가야 돼. 그러니까 법적으로 레코드된 거 다 찾아가지고 야 페이오프 됐다는 레러만 받아오면 돼요. 됐긴 된 거니까. 그쵸? 근거가 없을 뿐 너가 페이오프 한 거를 증명해 그랬는데 내가 안 했는데 어떻게 그걸 증명해? 내가 낸 돈이 아닌데. 그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너 타이틀 인슈런스 있어? 그럼 나 있어. 그래? 그러면 걔가 그거 다 해결됐으니까 들어줬겠지. 그래 나도 그 타이틀 인슈런스만 갖고 와. 내가 다시 타이틀 인슈런스 들어줄 수 있어 하고. 그럼 그 린은 계속 남아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레코드를 릴리스 안 하면 남아있죠. 어느 누군가가 안 하면 계속 남아있죠. 한 번 레코드 된 거는 누가 릴리스 빼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 계속 남아요. 계속 남아있는 근데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럼 누가 잘못했을까요? 몰라요. 나도. 타이틀 회사 컴퍼니에서 일하는 애가 잘못했을까요? 아니면 카운티 클럭이 잘못했을까요?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그죠? 그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에러들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감안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 그래서 내가 투자한 거가 있으면 이거 한 번만 사면 돼요. 집 살 때 한 번만. 네, 계속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인슈런스는 내가 인슈런스를 든 날부터 그 다음을 커버하죠. 나의 미래를. 그죠? 나 타이틀 인슈런스는 아니에요. 내가 산 날부터 그 전에 걸 다 커버해요. 근데요, 타이틀 인슈런스 없이 집을 샀는데 네. 중간에 타이틀 인슈런스 들 수 있나요? 들 수는 있죠. 들 수는 있죠. 뭐 예를 들면 리파이낸스 이런 거. 언제든지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내 거는 없어. 오너 포션은 없어도 랜더 포션은 있어요. 랜더 포션이 없이는 셀이 안 됩니다. 하여튼 이 인슈런스라는 건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슈런스를 들 전날 전에 있던 모든 과거가 커버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잘하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거짓말 안 하고 내가 사기만 안 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타이틀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죠? 근데 집을 매매할 때 그 리얼터가 이런 사항들을 알아야 되죠. 아니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 지금 설명해드리는 거잖아요. 네. 타이틀 인슈런스 드시라고. 예. 근데 네. 아니 예를 들면 실제 매매할 때 네. 예를 들면 다 바이어 셀러하고 다 만족했는데 네. 다 했는데 이런 하자가 만약에 탁 튀어나왔다. 네. 그러면 매매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매매는 따로 끝났죠. 설명해 주시죠. 그럼 매매는 끝난 다음에 지금 문제 생긴 거 얘기하잖아요. 타이틀 인슈런스는 인슈런스가 됐다는 얘기는 문제가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그렇죠. 문제가 있는데 그걸 인슈런스로 커버해서 해결을 한다는 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아까 세련마트 할 때 그 남자 여자친구가 와이프인지 여자친구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변호사도 몰라요. 그럼 굳이 뭐 리얼터가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그렇죠. 할 필요는 없죠. 그건 없죠. 그냥 변호사가 본인 보긴 확인하고 변호사 책임만에 다 세련마트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그 사람 포션. 네. 나는 모든 트랜잭션이 잘 가고 있는지 포션. 그리고 내 손님이 오너스 타이틀 인슈런스를 살지 말지 결정할 수 있게 어드바이스만 하면 되죠. 그죠? 결정은 손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죠. 매매가 성사된 다음에 저런 문제가 생기면 다시 계약을 제 흰머리가 아마 그런 거 하나 생길 때마다 생긴 거예요.
every case 또 다 있어요. 다 됐다가도 깨질 때도 있어요. 그냥 거꾸로 생각, 여러분 그냥 회사만 나가면 돈 나온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가게만 문만 열면 돈 번다 그러면 얼마나 왜 좋아요. 인생 집 파는 게 어떻게 가게나 문 열면 똑같아요. 우리 다 그거 하는 건데 그만큼 다 하고 또 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힘든 거지. 가게 저같이 이제 풀타임으로 하면 풀타임으로 하면 이제 그런 건 안 하고 이쪽으로만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그러니까 쉽게 하면 모든 고스톱에서 모든 한 판 돌아갈 때마다 내가 돈을 딸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인생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제로로 끝나면 잘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타임에 내가 딸 수는 없는데 어떻게 따야 되냐면 딸 때 많이 따고 이럴 때 조금 잃으면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기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스 매니지먼트는 잘하시고 게임 매니지먼트를 잘하시면 궁극적으로 따시죠. 이게 지금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 들어보면 집을 사면서 인슈런스가 안 될 이유가 없거든요.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이게 가게가 왜냐면 조금 하면 안 해도 되잖아요. 인슈런스가 쉽게 코로나 차 인슈런스하고 메르세데스 차 인슈런스 가격이 다릅니다. 내가 20만 불짜리 집 인슈런스하고 50만 불짜리 집 인슈런스가 달라요. 그리고 내가 모기지를 얼마 내가 뭐 80% 론을 했느냐 50% 론을 했느냐 랜드 포션에마다 커버리지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페이먼트가 다 달라지죠. 네. 그래서 만약 1% 다운하고 샀다 그러면 랜드 포션이 뭐 2,000불이다 그러면 내 포션은 2,100불인데 이거 또 내야 되나 싶죠. 1%를 위해서. 근데 집값이 20만 불이다 그러면 1%가 2,000불이에요. 지금 뭐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모르는 이야기를 자꾸 들으니까 그럼 세일즈 퍼슨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보험을 들어야 돼요? 저희는 보험 듭니다. 브로커가 단체 보험을 들고 있어요. 무슨 보험이? E&O 인슈런스라고 해서 Error and Omission 인슈런스. 네. 왜 사람이면 에러 할 수 있죠. 네. 또 예를 들어 볼까요? 한국분 이름 중에 김상철, 김상호, 김상엽, 김상훈. 근데 다 어떻게 써요? 쌍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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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킴. 그 세일즈 퍼슨이 드는 게 아니라 브로커가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손님들하고 다 계약서 쓰고 하다 보면 저희도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 쌍킴이 이 쌍킴이 아닌지 모르는 분이 있다. 상훈킴인데 상철킴한테 내가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애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름 흔하신 분들은 그 만약 모기지 받으러 가시잖아요. 그럼 크레딧 리포트에 쌍킴이 한 12페이지가 나와요. 그러면서 돈 안 낸 쌍킴은 다 거기 적힌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안 낸 쌍킴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더군다나 형제 같은 경우 5형제다. 그 중에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했는데 그 중에 내 형이 있거나 동생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타이틀 인슈런스가 드는 거예요. 근데 안 드셔도 돼요. 옵셔널은 옵셔널이에요. 네. 그렇지만 그건 손님이 선택하시라고 하죠. 그 법률적인 과정은 변호사가 그렇죠. 이거에 대한 모든 걸 타이틀 서치에서 앱스트랙트 타이틀에서 이그제미나고 다 하는 거는 네.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리포트를 갖고 와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그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라이센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 변호사는 셀러 변호사예요, 바이어 변호사예요? 변호사는 모든 변호사는 셀러먼트 변호사는 바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네. 이분 셀러가 이거 쓰면 이거 써줘 그러면 그래 내가 써줄 수도 있어 하고 내가 동의해줘도 되고 싫어 나 이거 쓸 거야 하고 이럴 때가 써줘. 맨 처음에 그래 내가 이거 쓸게 하다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이걸 바꾸려 해도 할 말 없습니다. 셀러먼트 컴퍼니 선택하는 거. 셀러라고요? 바이어. 근데 버지니아는 요즘 추세가 셀러는 셀러 컴퍼니가 셀러하고요. 바이어는 바이어 컴퍼니가 따라. 프루프 오브 오너십에는 그 타이틀에 대한 서티피케이션이 있어요. 이건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래서 요거 보통 이 서티피케이션 타이틀은 어떤 말로도 다른 또 뭐가 있냐면 로이얼스 어피니언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법적으로 검증해 봤을 때 이 집은 분명히 이 사람의 소유임이 분명하다라는 편지를 써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오너십이 돼요. 프루프 오브 오너십이 돼요. 대신 그리고 타이틀 인슈런스를 내가 갖고 있잖아요. 이것도 내가 오너십이 돼요. 왜? 내 거니까 내가 커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대신 타이틀 인슈런스의 맹점은 뭐냐면 여기도 그게 있습니다. 자동차 인슈런스도 스탠다드 프리미엄 있죠. 프리미엄은 올라가면 커버리지는 더 세지는데 커버리지 세지는 만큼 돈은 더 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타이틀 인슈런스 커버 안 되는 게 이런 조닝이에요. 조닝에 바이올레이션이 있거나 뭐 없던 이즈먼트나 뭐 세금은 모든 걸 다 초월합니다. 그래서 세금 뭐 모기지 안 내셨잖아요. 모기지 안 내셨으면 은행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카운에서 프로퍼텍스를 먼저 뛰어간 다음에 은행이 돈 가져요. 모든 건 내가 근데 인컴텍스 안 냈잖아요. 인컴텍스 IRS가 와서 뛰어가고 카운에서 프로퍼텍스 뛰어가고 그 다음 호먼 어소시에이션에서 밀린 HOAD 뛰어가고 그 다음에 은행이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모든 거에 무서워요. 나중에 생겼더라도 맨 꼭대기고 다른 텍스나 스페셜 어세스먼트 같은 건 커버 안 해줍니다. 인슈런스. 그러니까 타이틀 인슈런스에서.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15년 동안에 한 케이스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이틀에 문제가 생겨서 타이틀 인슈런스에 문제가 생겼던 경우는 제가 15년 동안에 지금 3케이스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생길 수도 있다는 건. 그게 생긴 게 어디서 생겼어요? 텍스나. DC. DC가 어드민이 좀 약해요. 딴데도 DC 프로퍼레이터. 그게 이제 텍스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조닝 문제나 뭐. 아, 조닝 문제가 있었던 거는 뭐 메릴랜드에서 한 번 있었고 세금 문제에서는 모고메리카운에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사기 문제는 DC에서 있었고 그러니까 버지니아만 생각하시면 15년 동안 한 케이스 그러니까 뭐 안 들어도 되죠. 그 정도 리스크 내가 감당하겠다 하면 근데 뭐 나만 아니면 돼. 그거는 좀 그렇죠. 그 주변에 그 같이 일하시는 다른 브로커분들 케이스에 괜찮았나요? 그런 것까지 다 알고 디스커션 하실 수 있는 분이 제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아까 그 남편이 자기 친구 경우를 리얼터나 브로커나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래서 라이브러리 끝난 거예요. 네, 저희 우리는 라이브러리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네. 해서 네. 제가 뭐 브로커로서 네. 뭘 해줘야 되는 그렇지만 제일 먼저 손님이 누구한테 전화할까요? 그러니까 나한테요. 나한테요. 에티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에티컬이 문제될 수는 없죠. 내가 알고 속여준. 내가 알고 속인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고 당한 입장인데 그렇지. 그렇지만 어쨌든 누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누가 내 차를 갖고 갔어요. 그럼 그 지금 누구한테 물을 거냐고요. 블랙박스도 없어요. CCTV도 없어요. 그럼 내가 본 손해를 누구한테 물으실 거예요. HOA한테 물으실 거예요. 네이버한테 물으실 거예요. 아니면 이 차를 판 딜러한테 물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연관된 사람들은 있겠지만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규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손해라고 해서 누군가가 배상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인슈런스라는 건 다 그거예요. 예상치 못한. 조닝이 간단하게 뭔가요? 조닝. 조닝은 보통 레지던셜 조닝, 커머셜 조닝, 인더스트리얼 조닝, 에그리컬처 조닝 이렇게 있어요. 레지던셜 조닝 같은 경우에는 타운하우스가 가능한 건 0.4에이커에도 집을 한 채 지을 수 있다는 조닝이에요. 콘도가 들어간다면 요 작은 집에 100세대가 들어가도 된다는 조닝이에요. 멀티패밀리가 들어가는 조닝. 자, 농장 조닝이라고 보죠. 어그리컬처 조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그리컬처 조닝에는 집을 20에이커에 한 채밖에 못 져요. 딴 데 같으면 20에이커에 한 몇만 명이 들어가 살 집을 질 수 있는데도 그 조닝 때문에 못 져요. 한국말로 하면 그린벨트랑 비슷한 거예요. 조닝. 그리고 커머셜 조닝에서 여러분들이 자잖아요. 걸려요. 조닝 바이올레이션. 여러분 가게에서 자는 걸 누가 들키잖아요. 네. 조닝 바이올레이션. 그게 네 파는 거죠? 네? 그게 아니 네 내분 파는 괜찮죠. 오버나이트. 오버나이트 하는 거. 오버나이트 하는 거. 인더스트리얼 조닝에 그것도 똑같아요. 조닝에 걸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치과를 열고 싶은데 치과를 레지던셜 조닝에 가서 여는 게 제일 좋겠죠. 왜? 손님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못 져요. 비즈니스 조닝이 아니잖아요. 근데 가끔가다 제일 많은 게 보면 7번 도로 근처, 애난데 거기 콜롬비아 파이 근처에
싱드롬인데 비즈니스 사인 붙이고 하는 데 있죠. 네. 네. 거기는 조닝이 비즈니스 겸 레지던셜 조닝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비싸요? 더 비싸죠. 체인브릿지로도 싱글홈들 쫙 있잖아요. 네. 다 커머셜 조닝. 커머셜이 가능한 레지던셜이에요. 변경할 수도 있어요? 변경되죠. 왜 옛날엔 팜이었다가 지금은 킹팜이라는 서브미션이 됐겠습니까? 디맨드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땅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한데 근데 그런 큰 디맨드 말고 내가 땅을 샀어요. 나 이거 조용히 바꾸고 싶어. 그러시려면 내가 조짐을 갖고 싶다 그러면 내가 지금도 좀 늦으셨다. 하여튼 지금 사셔서 조닝을 바꾸려는 노력을 3대에 걸쳐 하시면 돼요. 네. 거의 안 바뀐다고 보면 적어도 3대. 그럼 거버먼트가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네. 개인이 하기는 이제 어떤 흐름에 따라가서 예를 들면 내 옆에 땅이 바뀌는데 거기에 나도 얹어서 갈래 하고 가면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수도 있다고만 했지 된다고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걔는 로비력이나 머니파워가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카운티에 뭐 학교를 지어줄게 뭘 지어줄게 하는데 나는 해줄 게 없는데 그럼 넌 좀 기다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집가에 뭐 이렇게 뭐 구멍가게 같은 거 있는 데 있죠. 이런 건 옛날에 조닝이 생기기도 전에 여기서 얘가 구멍가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구멍가게를 3대, 4대에 걸쳐서 계속 해오면 인정해줘요. 그럼 그랜드파더 로우라고 해가지고 조닝이 생기기 전부터 얘는 있었는데 얘를 내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너 말고 다른 비즈니스는 안 돼요. 오케이? 얘는 그런 거를 되게 잘 해야 돼. 그거를 어겼을 때. 그래서 아까 그 집에서도 이렇게 삐져나오는 거 있죠? 그것도 조닝 바이올레이션이에요. 왜냐면 이 땅에는 요 안에 집을 져야 되는데 너가 그걸 바꿔놨습니다. 그 존을 벗어났어. 그러면 뭐 웨이브를 받든지 뭐 인정을 받든지 뭐 그러면 벌금을 집에서 내든지. 그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신고를 하면 문제가 되죠. 집에서 애들 레슨하는 거는 그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원래는 그 퍼블릭 어세스가 있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그 애들 토들러 애들 베이비시트 해주는 집들 있잖아요. 네. 다 그 코드가 있어요. 페어팩스 카운티에 그 코드가 있어요. 그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그거 어디서 잡아요? 그 코드가 맞는 코드, 라이트 코드인지. 카운에 가면 카운의 가이드라인이 다 있어요. 너가 이 비즈니스 하고 싶어? 그래, 그 비즈니스는 레지던셜 조닝도 우리가 내줄 수 있어. 왜? 필요한 거. 레지던셜에서 제일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레지던셜 조닝에서 우리가 내줄 수 있어. 대신 너가 이 코드, 이 코드, 이 코드, 이 코드 맞춰야 돼. 그냥 뭐 악기 레슨 같은 건 얘기 안 하고 그냥 해도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얘기 안 하고 하셔도 되는데 as long as nobody complain. 이걸 신고를 하면 누가 신고하면 sorry 벌금 내죠. 근데 신고 받기 전에 그 사람이 이제 카운티에다 말을 하면 돈 들어요? 그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제 우리 집인데 우리 집에서 애들 가르칠 거다. 그렇게 말을 하면 돈 들죠. 돈 들어요. 등록하라고 하거든요. 레지스터 하라고. 비싸요? 비싸요. 가이드라인 맞추고. 왜냐면 퍼블릭 어세서블. 말 안 하고 가르치는 게 뭐 예를 들면 타운하고 내가 5스텝으로 올라가야 돼요. 너 그 비즈니스 하려면 핸디캡에 어세서블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다 엘리베이터 설치하실 거예요? 너무한다. 아니 그 바이올린 선생님 집에 스튜디오 찾아놓고 하는데 그런 그거 것도 다 걸리는 거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마이너 중에 마이너예요. 그러니까 우리 잡아봐야 얘네 돈이 안 돼요. 그리고 해봐야 얼마 안 해. 정말 세 발의 피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해봐야 이 물을 흐릴 수 있는 흙탕물을 우리는 만들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당연한 것처럼은 생각하지 마시라고. 저는. 아니 제가 제일 표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사고 가실 때 55마일로 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은 왜 법대로 안 서세요? 다쳐요. 아니 50번도 60까지 안 걸리는 50원 가면 다쳐요. 법정 최고 속도가 55마일인데. 아이고, 다쳐요. 뒤에서 다니는 근데 그래서 내가 60마일로 달렸다고 치자고요. 근데 60마일로 달리는데 경찰이 잡았어요. 할 말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안 잡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암묵적으로 그 법을 프랙티스 안 하는 것 뿐이지 내가 프랙티스해서 잡으면 할 말이 있냐고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뭐
집에서 뭐 어두운 미용실도 하시고 뭐 레슨도 하시고 뭣도 하시고 하셔도 돼요. 애줄롱 애즈 누가 신고 안 하고 잡지만 않으면. 그렇지만 그걸 안 잡아서 계속 한다고 해서 그게 법적으로 내가 이건 나 리걸이라고는 못 한다는 얘기죠. 홈오피스는 어떻게 돼요? 네? 그 홈오피스 택시 받아요. 그건 홈오피스도 이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있어요. 저 같은 잡도 홈오피스 업종 예. 받을 수 있어요. 그럼 텍스에서 그 빠져요. 예. 내가 렌트 내는 걸로 하면 되니까 빠져요. 그럼 왜 내가 자꾸 오늘 색법을 내요? 그리고 토론 시스템은 뭐냐면 이제 코트가 법원이 이걸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영향력이 있겠죠. 지금 카운티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로이어스 레터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법원에서 아예 관리를 해버리면 법원이 증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쉽기는 한데 너무 이게 들락날락이 많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법원에서는 이게 좀 법원 시스템 제가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진보적이지 못하잖아요. 대체로 보수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버지니아에서는 이 시스템을 안 씁니다. 다 카운티에 넣어놓고. 근데 몇 주는 쓰고 있습니다. 메릴랜드도 하나요? 메릴랜드도 이제는 안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 많이 사는데 이제도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저기 어디냐, 어디라고 해야 되냐? 이거 시험에 나온가요? 안 나와요. 근데 토렌 시스템이 있다는 건 알고 계세요. 예. 그리고 이제는 커머셜, 유니폼 커머셜 코드라고 그래가지고 커머셜에 관련된 법규가 있는 거예요. 그럼 타이틀이 바뀌면 우리는 지금 리얼리스틱 프로퍼리만 얘기했잖아요. 커머셜에서는 퍼스널 프로퍼리도 리얼리스틱 프로퍼리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식당 하면서 뭐 스토브하고 뭐 이런 거 쭉 있었는데 내가 리스가 끝나고 그냥 그걸 두고 가잖아요. 그럼 이거 주인 거예요. 네. 근데 원래는 끼고 가야 돼요. 세탁소 가시면 세탁기, 그러니까 뭐 물빨래, 세탁기 이게 있었는데 놓고 가시잖아요. 그럼 그 세탁기 이제 나중에 땅 주인, 건물 주인 거예요. 그 퍼스널 프로퍼리에 해당이 되는 거로서 놓고 가면 다 이제 옮겨지는 거죠. 픽스처? 네, 픽스처가 했어요. 끝내죠. 오늘 너무 힘들어. 끝났어요. 아, 축하드려요. 수고하셨어요.